안녕하세요. 상태명리 육친통변론 오늘은 16번째 일입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목소리가 더 가라앉았죠. 16번째 오늘 실내 남명입니다. 무진, 을축, 정사, 경자. 대우는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으로 목에서 화로 움직이는 사주네요. 팔자 축월에 정화가 태어났어요. 그죠? 팔자가 축월 겨울에 태어나 조우로서 추용하니 목화가 용신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조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축월이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병화가 있어야 되고 화가 있어야지 순환이 되는 거니까 화가 있으려면 목이 있어야 또 그 화가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아쉬운 거는 을목이 인성인데 무근인데 이게 무근이라 하는 게 사실은 을목의 근은 진토 속에 을목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무근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분이 지지에 자수가 있으나 근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직 을목일 경우 지지에 인목이나 묘목만이 있을 경우 근으로 인정하니 독자들은 이후에도 이 점을 이해하고 읽어주기 바란다. 그러니까는 이분이 이렇게 광양고사는 그렇게 해석했다는 얘기예요. 경금에 의해 극을 당하고 있다 얘기하죠. 경자시니까. 그러므로 모친이 불발하고 부친에게 업신여김을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친에게 업신여김을 받았다는 건 경금이 재잖아요. 화의 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를 극해서 어머니를 업신여겼다. 특히 토운에 심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토는 토생금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더 아버지한테는 인성이잖아요. 쟤한테는 인성이니까 쟤의 힘을 실어주면서 인성한테는 제극인을 더한다는 얘기죠. 사와 겁재가 지지에 앉아 있잖아요. 사와 겹재가 편관인 자수에 의하여 극을 당하고 있다. 자수에 의해서 극을 당하니 비견 겁재잖아요. 형제에 인한 피곤함이 적지 않았으나 다행인 것은 금수대운이 없다는 것이다. 이 보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목화, 임묘준으로 시작해서 화운으로 가고 거기에 보면 금수대운이 없다는 건 그러니까 금생수대운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금생수대운이 없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피곤함은 더욱 엄중했을 것이다. 묘진 사운의 형제가 선발하고 묘진 사운에 먼저 이제 선발하고 본조는 47세 갑인년 이후 생활 환경이 점점 좋아졌다. 갑인년이라고 하면 47세 갑인년이면은 기사대운과 경호대운 사이로 넘어가는 때이니까 사오로 해갖고 비견운이 온 거죠. 비견운이 화운이 온 거니까 그때부터 생활환경이 점점 좋아졌다. 부친성 경금 재성이 기신이 되어 불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산마저 탕진하였다. 처성 경금 역시 정화의 그 남명이니까 재성이 경금이 되죠. 역시 기신이고 왕한 토가 금을 생하여 그 처가 다산하니 토가 금을 생해서 다산했대요.
빈궁은 집에 자식이 많은 격이니 그 힘듦은 말할 것도 없었다. 47세 사운의 2년 이후 신왕하여 죄를 감당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사운이 오면서 비겁이 와서 내 근이 움직여가지고 내 힘을 준다는 얘기죠. 감당할 수 있으니 처의 절약과 검소로 생활 환경이 아주 많이 개선된다. 그 후는 금수가 왕해지니 수명에는 좋지 않으나 관성이 왕해지니 자녀들은 발전한다. 정화일간에게 수는 관이니까 남명의 관은 금생수로 자식이 더 좋아진다. 여명 신미 무술 병인 무술 여군으로 흐르죠. 기해 여군이 아니네. 여자야. 연운으로 따지니까 여자가 음매해 태어났으니까 순행이죠. 기해 경자 신축 이민 계묘 갑진 을사 이렇게 해서 수대운에서 목대운으로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술월이에요. 술월이면 수운으로 흐르는 게 맞죠. 그래야 금생수를 하니까. 병화가 신약한데 병화가 신약하답니다. 근데 광명어사가 실질적으로 그 신강을 논할 때 병화면 지지에 사화가 있어야 된다. 사오가 있어야 그 근을 삼는다라고 얘기했지. 미토 속에 있는 정화나 술토 속에 있는 정화 이거를 근으로는 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술은 금이고 미는 오행상으로 보면은 화고 그리고 인목이 인성으로 있어서 그나마 근을 해주는 거죠. 근데 실질적인 근은 아니다 이거예요. 신약한데 다행인 것은 일지 인목이 앉아 있다는 것이며 목화를 치용하여 희용을 삼는다. 32세 이민대원 이후 모친이 발달하고 이민대원 이후 모친이 발달했다는 건 뭐예요? 수생목으로 인성에 힘을 받았다. 병진년이 되자 목화가 모두 왕하니 형제들도 크게 발전하고 본조는 평생 모친, 친정의 도움이 아주 크다. 신금 재성이 허부하고 무근인데 병화의 재성이 연간에 투관되어 있죠. 무근한데 기신이 되니 부친이 불발하고 발전이 없다는 얘기죠. 불발하고 12세경 22세 신대운에는 목을 극제하여 토를 보호하느라 더욱 힘들었다. 재물로 말하면 신왕한 후 죄를 감당할 수 있다 하였다. 재물로 말하면 신왕한 후에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관은 일간이 왕해야 감당이 가능하니까. 대운을 보니 세월이 갈수록 재물이 늘어남을 알 수가 있다. 간목이후 임재하니 자신과 형제가 발달하고 자식도 발달한다. 식상 중 태왕하고 식상이 명국 중에 태왕이에요. 화일간이니까 토가 식상이잖아요. 근데 그 토가 너무 왕해서 본인이 일지에 그 병화가 앉아서 병인이라고 하더라도 인성으로 도움을 받는다고 그래도 시광하니까 본인이 설되는 거지. 설되는 거. 식상이 명국 중에 태양하고 기신이 되니 자식으로 인한 피곤함이 크다고 하지만 신앙한 운세 이후로는 신앙해지는 운세가 뭐예요? 여기 보면 32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목대운이 오잖아요. 이민대운, 계묘대운, 갑진대운 이렇게 해서 을사까지 여기 보면 52세까지 그리고 62세부터도
천간으로는 목이 들어오니까 인성대운이 와서 이 사람을 병화를 도와주니까 신왕해지면서 식상을 감당할 수도 있고 재를 감당할 수도 있죠. 그리고 보면 병화일간인데 제가 천간에 있어요. 아버지가 어찌됐건 간에 아버지 역할을 연간에 있었는데 여기 그 제자리에는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인성이 제자리에 없는데 다행히도 신금이 연간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목을 극하지는 못합니다. 토의 보호가 있으니까. 그리고 토로 막혀가지고, 그리고 신금으로 빼앗길 힘, 그 식상이 왕하니까 일간의 힘을 설계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날 때는 신약하게 태어났으니 이때 식상운이나 재성운에는 내 힘을 소모하니까 내가 이 식상이나 이것들을 케어하고 보호하기에 힘이 딸리는 거고, 나중에 인성운으로 오면서 내 힘이 보강되니까 식상이나 자식도 돌볼 수 있고 쟤도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힘이 있어야 자식들도 도와주는 거니까 그때부터 자식들도 무토들도 발달하고 기쁨이 크다. 그러니까 팔자는 오히려 이렇게 신약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나중에 신앙에서 이 그 식상이나 재성이나를 감당할 수 있고 그게 발전되는 운으로 갈 때 좋은 거죠. 그래야 뭐 내가 그 나이 들므로 인해서 자식들도 나이 들면서 이제 크고 내가 노후가 되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을 때 자식들이 제대로 커 있어야 그 나에 대한 보살핌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다음 신뢰를 볼게요. 무인, 무오, 을미, 무인. 을목일간이 5월에 태어났습니다. 설기가 많이 심한데 그나마도 겁재가 인목이 지지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오미로도 화국이 되고 인호로도 화국이 돼요. 그러면 목생화에 대한 설기가 좀 심한 편이죠. 그리고 제도 왕이에요. 그러니까 무토가 천간으로 다 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미토도 하나 있고 이래서 화생토로 목생화 화생토 팔자죠. 을목이 여름 5월에 태어나 조우가 필요하다. 5월이니까 조우로는 뭐가 필요해요? 자수가 필요합니다. 계수가 필요한 거죠. 이문 이후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남명으로 무토운이니까 그러니까 순행으로 해가지고 기미, 경신, 신유, 임술, 개해, 갑자, 을축이에요. 그러면 화운으로 시작을 한 거니까 금운으로 갔다가 수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재성운 관운으로 갔다가 관생인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문 이후 신앙하여 여기 보면은 이문 이후 신앙하여 인성의 도움이 시작되는 거니까 신앙하여 임재하니 자신이 물론 형제의 발전이 아주 크고 모친에게도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재성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고 통근하고 유력하니 통근했다는 건 미토에서 다 올라갔고 오중 기토에서도 올라간 거니까 유력하니 신앙운에 발제하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 부친성인 재성이 기신이니 부친은 비난하다. 재성이 기신인데 비난한 게 맞죠. 특히 본조 기미대운에 궁하고 극함이 극에 다르니
미토운의 부친이 사망하였다라고 얘기하네요. 인성운이 길고 뒤에 있으니 모친은 장수하고, 이건 대운 얘기네요. 인성운이 길고, 그러니까 해자축 인성운이 끝까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임술련서부터 수운이라고 보면 되니까 길고, 저기 뭐야, 뒤에 있으니 모친은 장수하고 모친간 본조의 인연이 아름답다. 비겁이 천간에 투간되지 않았으니 쓰나 지지에 두 개의 임목이 을 얻어 팔남매가 되고 토운 금년에 그 형이 군대에서 사망하고 그문에 누나들의 빈곤은 말할 수 없이 고통이었다. 수대원 이후 인성이 비겁을 생하여 신앙하여지니 이때부터 남매 모두 발달하였다. 재성이 기신이니 처의 조력은 크지 않으나 신앙 이후 임재하니, 재성운이 을목의 재성은 무토잖아요. 무토, 기토. 재성이 가정의 안정에 일조하였다. 팔자에 관살이 없고 관성대운이 지나가 버리니 자녀 인연이 좋지 않다. 인성이 왕하여 관성을 보호하니 삼자녀를 두었는데 모두 그 모친의 덕행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여명 신사 경인 정유 이민 인월의 정화가 금왕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시계 딱 보면 인월이면 목이 시작되는 시기라서 인제 태동하는 건데, 태동하는 인목의 금이 왕하다 그러면은 자신이 크기가 쉽지 않죠. 금극목을 당해서. 근데 정화 일간에게 사화의 근은 있으나 이게 인성이 없으면 신약하잖아요. 팔자 중에 임재할 수 있고, 임자가 맞겠죠. 재성이 투간되고, 그리고 통근하여 재성이 왕의 부명이 틀림없대요. 신묘운에 목화가 쌍왕되어 비겁이 왕해지니 재성 부친이 사망하고, 재성을 극제하여 생활환경이 아주 힘들었다. 어렸을 때 얘기네요. 6세대운의 신묘대운. 두 개의 정인이 편제를 만나, 편제가 뭐예요? 경금이잖아요. 경금이 여기 보면은 둘 인목을 만나는 거죠. 편제를 만나 음양극하니 그 극함에 힘을 두고 모치는 장수하였다. 겁재가 통근하고, 그리고 중년에 갑을 사오대운으로, 여기 보면 갑을 이쪽에 되어 있죠. 갑을 사오대운으로 가니 형제가 발제하고 동기간의 인연이 아주 좋다. 본조의 중년의 지지에 사와 하온이오니 26세부터 계사대운서부터 오는 거니까 재성을 극하는데 어찌 손재되지 않고 득제하겠는가. 이 시기에 손재를 면할 수 없으나 인성이 있어 비겁을 보호하니 인목으로 그 손재함이 크지 않고 진미 토운의 재성을 생하여 대발한다. 관성이 무군이나, 관성이 정화의 그 관성은 임수 말하는 거예요. 임수가 이민시로 되어 있죠. 무군이나 왕한 재성이 관성을 생하니, 금이 생한데 금생수 남편이 덕이 있고, 중년 화운에 관성수를 얻어 조운이 되어 아주 좋은 시기이다. 대운에서 무기토가 투간되지 않아 부부간의 감정도 좋으나 유년의 겁재가 될 때 작은 문제들이 생긴다. 자녀는
아들 둘에 딸은 없다. 명국에 식상이 없는데 어떻게 자식이 있는가. 이것은 명학가로서 하여금 골머리가 썩게 하는데 토가 없어 화를 보아 중년 사오미 화운이 되어 자녀의 인연이 좋다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통보감식은 식상이 없으면 용신을 자녀로 한다 하니 수가 자식을 봄이 타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남명 갑자 경호 임신 병호 갑자 년생이고 5월에 임수네요. 그리고 금이 근이 든든하고 그리고 오하 관도 왕한 계절이네요. 그리고 수도 근이 자수 연간에 연지에 있는데 이렇게 보면 임수도 근이 좀 있고 그리고 화인 관도 근이 좀 있네요. 임수일간이 5월 여름에 태어나 금수조우로 취용하였다. 본인이 조우죠. 본인이. 재성이 일간 옆에 있고 임수의 재성은 병호잖아요. 병호. 제월에 태어난 거니까. 재성이 일간 옆에 있고 신왕하니 부친이 살아생전 명주는 부친 옆에 오래 있었다. 신금운에 도식되어 부친 환경이 좋지 않고 임신계율을 지나면서 신왕하여 식상을 생조하니 그 부친의 생활환경이 조금씩 나아진다. 식상을 생조한다는 건 식상생제를 했다는 얘기죠. 의뢰운 축년에 지지가 해자축 3회국으로 가니 해자축으로 해서 수운으로 가니 불을 끄니 부친이 사망하였다라고 합니다. 편인이 천간과 지지에서 모두 극을 당하니 그 모친이 일생다병하다. 엄마는 인성인데 오양극을 당하는 거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명서에 이르기를 인성수국모 조망이라 하였는데 본조는 어떠한가. 본조는 모친이 장수하는데 신미우는 신금이 병을 병신으로 합하여 경금을 극하는 것을 막고 미토는 지지에 자수가 있어 습토가 되어 금을 생한다. 임신계운은 천간의 임계가 병화를 극제하여 경금을 극하지 못하게 하고 지지의 신유는 자수를 생하니 인성의 손상됨이 없다. 갑술은 갑목이 병화를 생조하여 경금을 극하나 지지의 술토가 자수의 도움으로 습토가 되어 신금을 생조하니 신금의 손상함이 없다. 을의 병자우는 천간의 병화를 생조하여 경금을 극하나 지지의 해자수가 오화를 극하니 신금의 손상함이 없고 살아있다. 그러므로 본조는 일생 모친 곁을 떠남이 적다. 병운이 경금을 극한 후 경년에 병화의 극을 받아 새집을 산 후 모친 곁을 떠나 분가하였다. 본조의 명국지지 오화가 신금을 극하나 음이 양을 극하니 그 다함이 없는데 그 이유는 지지에 자수가 있어 오화를 구한 이유이다. 본조의 인성이 극을 당하니 조산이 많지 않다. 조부는 편인인데 월주의 경호이고 첫 대운이 신미인데 모두 극을 당하니 조부와 무연하고 인연이 없고 인성이 용신이니 그 조부의 생활환경은 좋으나 인성이 극을 당하여 점점 더 몰락하였다. 조모는 식상인데 연주가 경호의 극을 받아 조모는 본조가 출생 당시 세상을 떠났거나 아니면 조부와 감정이 좋지 않아 별거하고 신체 건강이 아주 좋지 않고 본인과 무연하다. 일곱 번째, 형제자매는 비겁이죠.
형제자매는 초운에 금수 쌍왕하니 동생 둘, 누나 하나, 여동생은 3명이다. 응? 명국의 재성이 왕하여 인성을 극하나 신유운이 수를 생조하여 화를 극하니 모친의 환경과 모친 형제 간의 우애가 좋다. 술토는 수를 극하니 모친과 모친 형제가 공공하여 해자운의 비겁이 왕하여 형제 자매가 모두 대발하였다. 만약 재성이 기신이라고 보면 처의 조력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잘못 보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본조는 지지에 미술토에 모두 신앙을 돕는 운이다. 모든 명국에서 재성이 모두 기신이고 신앙으로 흐른다면 그 처의 도움은 있지만 재성이 용신일 경우와 비교하여 크지 않다는 것이다. 신유는 금이 수를 생하여 화를 극하니 가정의 구설이 그치질 않고 처는 모친과 불화하고 처가 친정으로 가버리는 일이 많다. 술토운의 관성의 인성을 보호하니 고부 갈등이 없어지고 인성의 보호도 되니 저축이 적지 않았다. 을의 운 이후 수가 화를 충할 때 부부간의 금실에 문제가 생기는데 수가 오는 지는 자년자월에 발생한다. 수국화가 극대화될 때 자오충을 하니까 말하는 거죠. 재성을 극해버리니 또한 수가 화를 극하니 처갓집이 몰락하고 파재하고 장인은 자살하고 처남들은 건강이 좋지 않아 수술하니 흉함이 가중된다. 병자운 갑자년 병자월은 이게 뭐 병자운의 갑자년의 자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면 자오충해로 저기 면지가 움직여서 월지와 시지를 모두 건드리는 거네요. 처가 수술하고 손재가 크고 계속하여 손재하는데 이 모두 처를 극하는 운이기 때문이다. 처궁에 인성이 있어 모친 같은 아내이고 해자운에 해자수가 오화를 극하여 신금을 구하니 자신은 편한데 모든 일은 처가 한다. 명국에 관성이 없는데 어떻게 자식이 있는가. 앞에서 실내 5와 같이 이 토가 없으면 화를 본다. 본조에 아들 3명을 두고 있으며 해운 해년 이후 자녀 모두 출가하여 성가하였다. 본조는 어느 때에 결혼하는가? 이건 이제 이 부분들이 다 음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본조는 임신 운 23세 이후 결혼하는데 임신 16세 이후 얘기하는 거죠. 23세 이후에 결혼하는데 명리는 청간 임수가 병화를 병임으로 충하고 인동하고 지지의 처인 성인 오화를 오술로 합하는 병술년이다. 사실 술토가 자수를 극하여 오화를 고하고 처궁의 인성을 생조하니 혼사를 모친이 단독으로 주관하였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목 상태도 너무 안 좋고 그리고 내일 실내 7번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감사합니다.